스포츠의 명물 한우와 승리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딴 하누스 볼링 실업팀. 얼마 전 하누스 팀의 선수 3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요.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게 된 하누스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특별한 우승 상품을 두고 청소년 그룹들의 불꽃 튀는 경연이 펼쳐지는 춘천 프리즘 콘서트. 과연 어떤 청소년 팀이 우승 상품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무대를 소개합니다. 지난 설 연휴, 동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션에 머물렀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는데요. 현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왜 이런 참사가 자꾸 되풀이되는 걸까요? 사고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오늘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이 됐습니다. 2차, 3차 감염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신종 코로나 에티켓이 등장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 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인사할 때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기보다는 목례로 대신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기침이 나올 때는요. 재채기 같은 게 나올 때는 소매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게 기본 에티켓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도 기침을 할 때도 매너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에티켓과 함께 위생과 예의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깜찍깜찍 리포터 김보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정말 즐겁고 재밌는 소식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인데 김보배 리포터가 먼저 전달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 횡성하면 한우가 정말 유명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근데 이 횡성 한우의 이름을 딴 이 볼링팀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횡성하면 한우, 한우하면 횡성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볼링팀이라고 하니까 횡성 한우를 따서 삐리리? 횡성 한우 볼링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예. 이 횡성 한우에 또 이 승리의 여신,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정말 블링블링하고 멋진 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팀일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공을 굴려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인 볼링. 짜릿한 쾌감으로 사랑받는 스포츠인데요. 이 볼링으로 전국 제패에 나선 용감한 여전사들이 있습니다. 횡성군청 볼립 실업팀 하누스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횡성의 한 볼링장. 뜨거운 열기 속에 맹훈련 중인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이 국가대표 이 세 분이 선발됐다는 그 팀이 혹시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횡성을 대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멋진 팀 이름이 좀 궁금한데 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팀 이름은 하누스입니다. 오, 하누스요? 하누스? 이 하누스 뜻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 하누스라는 뜻은 이제 저희 횡성을 자랑하는 한우, 그리고 저희가 여자팀이다 보니까 비너스를 합성한 그래서 하누스입니다. 이름 참 잘 지으셨네요. 김희순 감독을 중심으로 6명의 여성 볼링 선수들로 이루어진 하누스. 지난 2016년 창단 이래 전국대회 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며 유망팀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쾌거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하누스 팀에서 국가대표로 이 세 분이나 선발이 됐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 선발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선발 과정이요.
선발 과정은 이제 각 지역에 전국 이제 15개 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역 예선을 걸쳐서 준결승전 한 150명이 참가를 해요. 그 150명이 나흘 동안 또 쳐서 60명이 결승전을 이제 올라갑니다. 그 결승전은 60명 선수들이 6일 동안 48게임을 쳐서 종합 성적 순으로 8명이 최종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자, 우리 세 분의 국가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처음에 내가 국가대표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 됐을 때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많이 긴장됐었고요. 순위가 나왔을 때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저희 팀에서 이렇게 3명이 다 됐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 세 분의 국가대표가 나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이제 국가대표가 됐을 때 좀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소통하는 것도 일단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평가전도 이제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같이 서로 얘기 나누면서 도움 되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평가전을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이 평가전을 좀 임하는 그런 좀 각오나 좀 자세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셋이 같이 들어가니까 서로 의지해서 하다 보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스 팀의 맏언니로 주장을 맡고 있는 황현주 선수. 팀원들에겐 항상 고마운 마음이라는데요. 자세 보세요. 멋있죠. 너무 멋지세요! 진짜 너무 멋집니다. 제가 이 주장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횡성군청 한우스 볼링팀 주장 황현주 선수입니다. 지금 외모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고우셔가지고 이 주장이시라고 해서 제가 놀랬거든요. 좀 멘탈이 좀 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훈련 좀 어떠세요? 매투도 집중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좀 힘든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훈련하면서? 힘든 점은 없고 감독님께서 뒤에서 너무 잘 봐주셔서 저희는 집중해서 항상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인 위에 땀방울을 흘리는 선수들. 황현주 선수가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얘들아 안녕. 항상 캡틴이라고 하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어떡해요. 제가 눈물이 나서 아이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거든요. 싫은 소리도 많이 할 테지만 우리 이번 연도도 잘 좋은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한우스 화이팅! 저희도 응원할게요. 죄송합니다. 같이 웃었어요. 우리 한우스 팀, 너무 멋진 주장이 또 있어가지고 정말 분위기 너무 좋은 팀입니다. 우리 한우스 팀 하나, 둘, 셋, 화이팅! 한우스 팀 선수들의 열띤 훈련이 계속되는데요. 내 눈으로 선수들 하나하나의 동작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재적소에 정확한 코칭을 해주는 김희순 감독. 얘가 나가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선수들 저마다의 고충과 고난이 있지만 선수들을 끝까지 믿어주며 이끌어주는 김희순 감독이 있기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감독님 스킬이 좀 들어가니까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것을 좀 지금 코치하고 계신 건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스윙 궤도가 자꾸 흔들려서 지금 잡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프로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함께이기에 그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든든하게 먹는 돼지김치찌개입니다. 아니 근데 이 스포츠가 참
참 많잖아요. 네. 왜 하필 또 볼링을 선택하신 거예요? 볼링이요. 제가 볼링 한번 쳐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쩌다 보니 너무 즐겁고 또 흥미를 느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 볼링의 이 정말 진정한 매력은 뭘까요? 아까 하셨듯이 계속 안 되다가도 한 번 그 스트라이크 그 맛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볼링에 푹 빠진 그녀들이 뭉쳤으니 한우스 팀 앞으로도 기대되는데요.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훈련. 한 번 한 번의 투구에 자부심과 꿈을 담아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우스입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좀 훈련이 진행하실지가 궁금해요. 예, 우선 국가대표로 선수가 발탁된 선수들은 이제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해요, 1년 동안.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주말에 나왔을 때 제가 좀 보완을 해줘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도 그에 못지않은 또 실력을 또 쌓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를 향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한우스.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에 나타난 승리의 여신 한우스. 전국 최고의 팀이 되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횡성의 자랑 한우스 팀을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팀에 3명이나 발탁이 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고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인터뷰 도중에 사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국가대표 선발하는 그 과정이 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쳐서 150명의 선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흘 동안 또 60명의 선수를 다시 선발을 하고 다시 또 거기서 8명의 선수를 뽑는 정말 경기 수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횡성에서 이 3분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됐다는 것이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한우스 팀 실력도 최고지만 팀워크도 엄청나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올 올림픽에서 여자 컬링팀처럼 이 여자 볼링팀이 정말 전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 그 여자 볼링팀의 그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춘천에서 온 소식인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춘천에 이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경합을 벌이는데 2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이름하여 바로 프리즘 경연대회. 드디어 마침내 이 왕중왕전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왕중왕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춘천 청소년 아티스트 경합 이 말만 들어도 우리 청소년들의 끼가 어마어마할 거로 느껴지거든요. 왕중왕전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승했던 팀들 2달에 한 번씩 경합을 벌여서 우승했던 팀들하고 주최 측에서 와일드카드로 뽑은 팀이 왕중왕전에서 다시 모였는데 이 왕중왕전에서 우승하게 되면 특별한 우승 특전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팀이 우승했는지 그리고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언더독. 흔히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춘천에선 언더독의 유쾌한 반란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춘천의 한 극장. 2019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프리즘 경연대회 왕중왕전이 준비 중입니다. 프리즘이란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춘천의 한 레코드사에서 음원 제작 특전을 걸고 주최한 대회. 리허설을 위해 일찌감치 공연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부랴부랴 변신에 몰두합니다. 으이그 이뻐.
안무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과연 누가 우승할까요? 저희가 이제 왕중왕전을 진행할 때도 이제 전 시즌에 우승했던 팀이 4팀이었고 이제 저희가 와일드카드로 뽑은 팀이 4팀이었는데 사실 전 시즌 우승팀이 아니라 와일드카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까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고 리허설이 시작되자 앳된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프로의 눈빛으로 변하는 참가자들. 앞서 개최됐던 경연대회에서 이미 좋은 성적들을 거뒀던 만큼 오늘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 우승팀 중에서 당연히 최종 우승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뷰를 역대 우승팀들 위주로 땄는데 설마 하는 일이 벌어졌죠. 마침내 다가온 공연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누굴 응원하러 왔는지 투표도 하고 잘 보이는 자리에 골라앉아 함성 발사할 준비도 완료. 레아라 화이팅! 제로 화이팅! 모두 보고 있으니 멋지게 잘해보자고요. 에볼루션 팀에 있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되게 파워풀한 댄스가 강점인 팀이고요. 일루전은 탁하면서 약간 좀 매혹적인 목소리랑 깔끔한 단정한 목소리가 어울려져가지고 그 케미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아라 팀은 이제 하이퍼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 이제 LA 순회 공연도 갈 정도로 굉장히 춘천 지역 내에서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댄스 팀이고요. 김민광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한 보컬이 매력이 풍가다 보십니다. 환호가 너무 커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X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무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춤이 이어질 때 환호성이 역대급이었어요. 그때 제가 좀 무대 뒤쪽에 있었는데도 뭐야 누구 무대야? 이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무대를 살짝 봤는데 예전에 봐왔던 그 팀이 맞나 할 정도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미더컨 레코드가 주최하는 프리즌 파이널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미더컨 레코드 대표이사 김주. 우승은 제로입니다. 최연소 참가팀이라 아무도 우승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제로의 우승. 진정한 언더독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겨울방학인데도 3, 4, 5 학생들이 학교에 모입니다. 가만 안면이 익은 날 혹시 제로? 방학 중에도 연습하러 모이다니 와 다들 댄스 모범생이네요. 심지어 1월 초에 이미 졸업한 졸업생까지.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프리즘 경연대회 최종 우승팀으로서 요즘 레코드사와 제로만을 위한 특별한 음원 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곡이 거의 90%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촬영팀이랑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세트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알아봐서 이제 촬영 일정 잡고 이제 촬영한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이제 음원 유통을 해서 나중에 뭐 음원 사이트에 제로라는 이름을 치면 이렇게 검색이 나와서 길이길이 남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가수의 음악이 아닌 오직 제로만이 춤출 수 있는 음악. 앞으로 후배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자산인 만큼 이미 졸업한 3학년들도 모두 나와 새로운 안무를 짜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로의 새 안무.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철부지 여중생들. 칼군무의 원천은 이렇게 격이 없는 선후배 사이였군요. 10. 왜요? 언니들이 잘 저희한테 화도 별로 안 내시고 잘 춤도 착하게 알려주시고 화를 안 내세요. 잘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언니들 졸업하셔도 걱정 없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떠나게 된 선배들은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솔직히 그 프리즘 시즌을 1, 2, 3을 다 나왔었으니까 그 성적도 다 저희를 봤잖아요. 근데 점점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는 걸 보고선 이번에도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즐겁게만 하다 가자고 이렇게 별로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리허설 하는 당시까지도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냥 와일드카드로 나왔었던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 딱 제로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포기를 모르는 노력으로 당당히 인정받은 어린 소녀들의 반란. 그리고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기 위해 늘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청소년 언더독들. 작지만 이들의 날개는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틀어서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좀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더 높게 비상을 하면은 저희는 그것만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애들 말썽 피운다고 화내지 말고 신입생 뽑아도 이번 연도처럼 멋진 제로가 되길 응원할게. 사랑해. 오늘 무대에 참가했던 주인공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생이었다는 거에서 엄청나게 놀랐어요.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본인들이 꿈꾸는 것, 본인들의 열정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잘 소화해내는지, 얼마나 잘 이뤄내는지 보고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는 저 나이 때 뭘 했을까요? 뭐 하셨어요? 반성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청소년들의 도전을 좀 보니까요. 제가 좀 보는 내내 눈물이 좀 날 것 같고 좀 뭉클을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 제로팀은 번번이 좀 우승을 놓치다가 이 막판에 최종 우승을 좀 차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언더독의 반란이네요. 맞아요. 그만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다는 뜻이고 또 성장을 해왔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죠. 어떤 꿈이든지 끌 수 있고요. 또 어떤 꿈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청소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장 보여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가볼 텐데요. 여수에는요, 36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금오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네. 섬이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 금오도 말 네. 그대로 이 큰 자라라는 뜻을 가진 섬인데요. 네. 이 지형이 좀 자라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 오가 자라오더라고요. 네. 물론 자라가 거북이과는 아니에요. 엄밀히. 아니에요? 자라과입니다. 오, 다른 둘이 거군요. 닮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북이 하면 뭡니까? 거북이 장수의 상징 장수의 상징 아닐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오도에 100세가 넘은 106세가 되신 할머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의 일상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하시죠. 비렁길의 섬 여수 금오도. 금오도에서도 깊숙이 들어앉은 한 마을에 가면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연세가 글쎄 우리 그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6살. 어떻게 아세요? 우리 장모고 동갑입니다. 임성순 씨 할머니 106살입니다.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나이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밀 106세 장수 어르신.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 알아서 척척해 치우시는 금오도의 여장부. 금오도 할머니 임성순 여사님의 바쁜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금오도의 조용한 어촌 장지마을. 손 놓지 않고 일할 수 있을 정도면 이른해도 젊은이 소리 듣는 이곳. 오늘의 주인공 임성순 할머니가 사는 마을입니다. 오늘은 며칠 섬을 떠나 있던 할머니가 집에 오신 날. 요거 이제 보고 할 것에 이거는 나물 나물이고 곱게 붙인 전에 나물까지 손끝 매실하운 조카가 정성껏 장만해준 명절 음식들. 덕분에 제사며 차례상을 거르지 않고 차릴 수 있었습니다. 조카가 할머니한테 왜 잘해? 잘하지. 나가 그것들 심으로 사지. 나가 열고 사면 한 달, 두 달 뒤로 와서 날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또 주사 맞춰주고 이발시켜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심으로 사지. 유일한 버팀목이라 여기던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60여 년. 자식을 낳지 못한 할머니에게 남은 피부치라곤 오빠 딸인 조카와 조카 손자가 전부입니다. 광양의 아들 많은 집 고명딸로 태어나 갖은 예쁨을 받으셨다는 할머니. 이젠 다 그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막둥이 동생도 보고 잡고 오빠도 보고 잡고 우리 올케들도 다 나한테 좋게 한 게를 다 보고 잡지만 두고 보는 거 소용없어. 어디 갔다 왔어? 시방 저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노인들 청소고요. 노인들 청소고 와. 노인들 청소. 아, 이때 그런 청소했는 예. 이 할머니 노인이 아니야. 깔끔한 해놨지요. 이 할머니 때. 저거도 잡도 깨고 묻었었네. 이 할머니 동네 누가 저 군분이 졌다 저러나 동네에서 다 알아. 깔끔해. 치사하고 씨발 거 깔끔해. 모든 걸 좋아. 이 할머니 뭐 또 해갖고 반찬은 또 해갖고 두고 그래. 우리가 주자니 이 할머니가 우리 줘. 근데 또 할머니가 음식도 깔끔해야 돼. 노인이 아니단게. 이녀 부모 같아. 부모. 동네 부모 같은 존재구나. 요즘께도 온들 부모 같아. 이녀 부모, 친부모 같아. 아유,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부러워? 들어와. 아니, 부럽냐고. 부럽냐고? 부럽지 뭐. 젊었으니까. 버렸으니까. 어머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서 반대 마소. 나도 어제 소년이더니 오늘날 백발이 되었다니 이라만서 그래. 귀가 어두워 세상의 소리들을 못 알아듣는 게 못내 서럽다는 할머니. 하지만 팔팔하게 젊을 때나 허리 고부라진 지금이나 한결같이 할머니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거 무거워져갖고 집턴데 무거워져갖고 있는 걸 이제 나가 놀기가 싫어서 이거 파갖고 숨은 거라. 농사 짓기 힘든데 뭐하러 하시나? 그냥 논이 심심한 게. 일을 안 하면 답답하셔? 일을 안 하면 답답하고 해도 지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90살 정만 해도 꽤 많은 농사를 손수 지으셨다는 할머니. 그러니 할머니 눈엔 이 작은 밭이 싶어 보일 수밖에요. 심을 때 심이 안 들었냐? 그건 뭐 힘들고 저거 저런 거는 처음 보인다 하고 그냥 남아. 와, 1000번을 하고도 남을 정도라는 저 자신감.
우리 임성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하지만 아직 다 놀라기엔 이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흰 장갑 척 장착하신 할머니.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공사판에서 손수 끌고 왔다는 나무판이 할머니 손에서 환골탈태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가 심이 약해서 못해. 심이 약해서 폴에 심이 약고. 잘하시는데요? 응? 잘하신다고. 제작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이 장작 더미가 다 할머니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저 부숴봐. 제가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어이씨,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게 좀 셀까? 할머니 힘이 없으시다면서요? 힘이 많으신데요? 우리 할머니 젊은 청년 하는 모양새가 꽤나 시원찮으셨던 것 같죠? 답답하신 게 뭐야 제가? 남들 다 부러워하는 100세 시대를 훌쩍 넘기며 꿋꿋하게 살아낸 세월. 제 한 몸 돌볼 새 없었을 그 세월의 고달픔이 느껴집니다. 열혈 망치질 탓이었을까요? 허리가 불편하다는 말씀에 제작진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사신다는 허리병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많았어. 100살이 넘었어. 100살이 넘으셨어? 허리 말고 또 다른 데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다른 데는 없으시고? 차로 5분 거리 보건지소로 침 하나 맞으러 오는 간단한 일도 혼자 사는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게 현실. 106세라는 숫자는 임성순 할머니가 오롯이 감당해온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연세에 비해서는 뭐 허리 아프신 거 빼고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목소리 상태나 이게 목소리 크기나 이런 걸 보면 건강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침 맞으니까 괜찮아요? 참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뭐. 우리 이장님이 오시네. 고맙소. 그럼 허리가 다 나서었어. 지금은 안 아프지? 잘했어, 잘해. 연희 할머니 어저께 쌀 한 가마니 갖다 줬는데 말 안 해 돼. 쌀 한 가마니 갖다 줘도 말 안 해. 그럼 마도 갖다 줄게. 걱정 마. 그래서 명절 잘 보내라고 이 사람들이 해줬는가. 아니 저기 잠깐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는데 말씀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래, 말 다 알아.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뭔 비결? 말 잘 알아먹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일부러 안 그래. 요거 우리 사람. 이거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여기는 누구요? 요거는 모르지. 방송국. 방송국 사람들. 방송국. MBC 방송국에서 와서 큰엄마 사는 거 보러 왔다요. 그래. 고맙게. 고맙게 내가 저를 한잔 해줄게. 이런 양반들이 날마다 오면 좋겠다. 집안에 좀 큰엄마, 진짜 큰엄마가 돼요. 이제 시가집으로 해서. 동네 돌아다니신 게 많이 거세게 여기 앉았으면 항시 이야기 되고. 섬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할머니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지금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시간.
그래야 또 혼자 보내게 될 추운 겨울밤을 그나마 따뜻하게 날 수 있을 테니까요. 서운하지요, 우리가 가보면. 에이, 어쩌요? 가쁘면 서운해. 회조용이 서운. 요리 주있다가 요리 나오는 거야. 살만에 한 번 서 와. 설. 제가 살만에 다음에 조만간에 놀러 와서 꼭 들릴게요. 106세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시절이 있으셨겠죠? 지난 100년의 시간을 이겨낸 할머니의 불꽃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실까요? 할머니 하고 싶은 말 없어? 하고 싶은 말 하면 못 할 건가? 하면 못 할 건가? 하고 싶은 말. 해봐. 이 꽃만 하고 싶은 말이. 나 나서게 여놓고 조금은 가지. 우리들한테 덕담 좀 해주셔. 덕담. 좋은 말 해줘. 좋은 말. 남명 다 갖고 가. 남명 다 갖고 가. 싹 갖고 가. 남명 싹 갈라갖고 가. 저런 오래 저 양반들 다 오래 살으라고 다 갖고. 고단했지만 또 그만큼 푸르렀을 젊은 시절을 지나 106년. 할머니에게 삶은 늘 크고 작은 물결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임성순 할머니. 할머니의 남은 모든 날들이 그 자체로 빛나길 바라봅니다. 지난 설날 정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일가족이 동해를 찾았던 중에 이제 참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을 텐데 하는 생각에 더 안타까움이 더해지는데 그 사고 현장,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설 명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또 한 번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시에 위치한 한 펜션의 가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지난 1월 25일 저녁 동해의 한 펜션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9명의 사상자를 낳은 참사,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들어오면서 저한테 불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나가니까 이제 불이 이미 창가 쪽으로 이렇게 붉게. 근데 희한한 게 왜 가스가 버너가 거의 폭발을 하면은 한 번 정도 그래갖고 할 텐데 2번씩이나 그렇게 울렸나 그래갖고. 근데 상가 사람들도 이해하지 뭐.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하려니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 이쪽으로 내려왔거든. 인근 주민들이 모두 달려나올 정도로 큰 폭발음에 이어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조사 중이고요. 약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시 펜션에는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온 일가족이 묵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폭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에 의해 불길은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폭발의 여파로 투숙객 7명과 행인 2명, 총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무해가 좋았던 4자매와 남편 등 일가족이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현재 국과수의 정밀 감식과 함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스가 누출된 경위와 폭발의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LP 가스통과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중간 밸브입니다. 마금 장치 없이 밸브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LPG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일회용 부탄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그거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현장 가보셨을 때 네. 그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랑 버너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인 사고가 원인은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 그러면 실내 LPG 가스 배관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배관은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네, 다 수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관이 채워서 가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밸브에서 나온 건지 그걸 아직 모르거든요. 다 수거는 했습니다. 그 국가시에서 정밀 감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는데 옆방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왜 우리 가족들만 못 빠져나왔는지. 언론에 고기를 구워 먹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그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언론에 왜 그런 기사가 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추측성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가스 누출이나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1년 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왜 같은 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걸까요? 끝조리는 다 하고 하는 줄 알죠. 왜냐하면 간판도 내걸고 펜션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곳은 펜션으로 올라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지 않은 무허가 펜션이라는 점. 펜션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펜션일 때는 처음에는 밑에만 햇집이었었거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위에가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위에다가 이제 그 증축을 한 거야, 말하자면. 이제 펜션으로. 그 카페도 원래는 그 2층에 다 있었거든.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왔잖아. 무허가 펜션에 대해 동해시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소방서가 그 시설을 점검할 때도 그 용도 외의 사용이라는 거는 인지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 시설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그동안 실시해 온 그런 점검이나 조사보다 더 강력하게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인터넷 점검이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를 무시한 채 무려 10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던 펜션. 그 결과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인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어떤 조사의 권한의 어떤 한계 범위에서 사실 숙박시설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업을 아마 간혹 하고 있는 업소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영업을 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권한 자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기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해 동해시의 자체 조사에서 불법이 적발된 업소들도 상당수가 별다른 개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 민박이나 펜션 간판을 붙여놓은 24개 업소를 중심으로 2차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참사에 대해서 이곳 지역 주민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참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에 일을 하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자기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고가 어쨌든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게 좀 막아지려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리지 무조건. 또 소방 여기도 횟집도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해라 또 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강화가 돼야 돼. 네. 그럼
강화가 돼가지고 뭐 누구에 따라 뭐 개선할 건 개선하고. 숙박업소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단속의 허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무허가 펜션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어쩌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아직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절대 있지 않았을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네. 불과 1년 전에도 이 강릉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슷한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펜션은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속을 피해서 무허가 상태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자체의 이 소홀한 관리도 지적을 받아야 되고, 특히나 이 비양심적인 태도로 운영해왔던 그 건물주도 역시나 지탄받아 마땅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건요, 그 피해들을 고스란히 손님들, 소비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 사고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숙박업소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부디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업주분들의 양심적인 또 협조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프닝이랑 마무리할 때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마음은 좀 아프지만 어쨌든 김보배 리포터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너무 저는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따뜻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좀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배 씨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 예고 보내드립니다. 입춘과 함께 뒤늦게 닥쳐온 한파. 온몸이 오들오들 떨릴 때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춥기로 둘째가라며 서러운 고장 강원도 화천에서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해변에서 발견한 작은 보석으로 소품을 만드는 공예가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연극을 만드는 극단. 저마다의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만의 환경보호 이야기 들려보았습니다. 평창군이 2020년 올해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평창의 둔전평 농악부터 월정사 탑도리에 황병산 상향놀이까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평창의 무형유산들을 만나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신종 코로나 에티켓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위생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신경을 써야겠죠? 맞습니다. 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요, 감염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지고 당연히 회복 속도도 더디게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면역력을 좀 기르는 습관이나 방법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요, 주스나 음료수 같은 커피 같은 음료수 대신에 물을 자주 마시면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잠은 충분히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수 씨가 더듬은 게 커피 향이 솔솔 나거든요. 좀 커피 말고 물 좀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잠 좀 푹 주무시길 저도 좀 응원할게요. 건강해지셔야죠. 여기 더해서 이제 유산균 제품들 좀 잘 챙겨 드시면요, 면역력 기르는데 더 큰 도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요구르트 있고요, 뭐 김치, 된장, 식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까지도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